그건 멈추시고 저를 기다리셔가지고 손 들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제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다 봐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귀찮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래야지 다음번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맘 놓고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는 아시고 저 부르신다는 거. 자, 일단은 유관전하고 생선전입니다. 저희 두 가지가 같이 나온 적은 없어요. 시간상으로는 20분, 25분이기 때문에 45분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는 나온 적은 없고요. 저희 생선전, 그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우리 추석 지나고 나서 풋고추전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래서 생선전하고 풋고추전은 같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고 전이 같이 나올 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육원전. 우리가 6개를 내기 때문에 6육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고기 육자죠. 그래서 육원전, 우리 동그랑땡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는 우리가 안에다가 부침가루며 계란이며 이런 것들 다 반죽 쳐갖고 그대로 굽죠. 근데 여기는 부침가루, 계란이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 잡힌 동그랑땡으로 육원전, 자 20분짜리고 육원전에 지르면 4cm, 두께는 0.7cm가 돼야 됩니다. 고기 같은 경우는 익으면 줄어들어요. 그 다음 두께는 두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4.5cm라고 조금 여분을 더 주셔야 되겠고, 두께는 두꺼워지니까 0.7cm 잡으면 두꺼워지겠죠. 그래서 0.5cm 내지는 0.6cm 정도 잡아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자, 흰자, 노른자 혼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6개 제출입니다. 노른자가 낳고 크기 때문에 나 그냥 샛노랗게 노른자만 쓸래. 그것도 감점처리예요. 요구사항에는 흰자까지 넣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고기 자체가 살코기로만 하기 때문에 두부가 들어가고 얘네들이 좀 뻑뻑해요. 그래서 노른자, 흰자를 혼합해서 해야지 조금 더 부드러운 맛이 있기 때문에 노른자만 쓰지 않는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선전. 생선전에는요, 우리가 이제 흰살 생선을 제일 많이 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붉은살 생선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빨리 부패합니다. 부패하기 때문에 흰살 생선, 뭐 동태나 민어나 또는 뭐 광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흰살로 조기 가지고도 전을 지시잖아요. 그래서 흰살 생선을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생선은 0.5 곱하기 4 곱하기 5cm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저번에 말한 것처럼 두께 빼놓고는 어거치나 매치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면이 5cm가 나오고 한 면이 4cm가 나오면 된다는 거.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고 치면, 자, 우리 통태가 여기 나올 거예요. 자, 통태가 나오면 지금은 큰 게 나오는데 시험장 가시면 고등어만한 작은 애들이 나와요. 왜? 개수 내는 애들은 작은 애들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큰 애들보다는 좀 작은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개수 맞추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딱 보시게 되면 이 폭, 우리 너비라고 해야 되겠죠. 너비는 잘 안 줄어들어요. 아예 안 줄어들지는 않고 잘 안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길이, 자, 꼬리 쪽으로 가는 길이는 헤엄치고 다니기 때문에 어때요?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길이를 어떻게 잡으시느냐? 자, 이 폭 자체는 5cm 정도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 길이 폭은 5에서 5.5cm를 잡으시는 거예요. 왜? 여기가 줄어들면 얘가 몇 cm가 된다는 소리? 4cm가 된다는 소리. 이 5cm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5 곱하기 4cm가 나올 수 있더라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짧게 잡아버리시게 되면 긴 직사각형의 전이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요것도 마찬가지 흰자, 노른자 혼합 사용. 얘는 노른자 하나 갖고 해결이 힘들죠. 8개이기 때문에 면적도 넓기 때문에 노른자에 흰자를 섞어 사용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같은 경우는 노른자 1개에 흰자 같은 경우는 3분의 1개 정도만 섞으셔도 가능해요. 근데 얘네는 보시게 되면 노른자 1개에 흰자 같은 경우는 2분의 1개 이상을 갖다가 섞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흰자를 아예 다 섞으셔도 돼요. 다만 흰자를 다 섞어버리면 색깔이 약간 허여멀건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서 하셔도 된다는 거. 근다고 해가지고 다 섞어버렸다, 뭐 실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태전인데 통태가 개수되어 있죠.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수되어 있다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 위에서 씻고 있어. 얘도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접시라든지 이런 데다가 얘를 먼저 구출을 시켜주세요. 구출시켜가지고 한쪽에 딱 올려다 두시고 다른 것들 먼저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가루는 당연히 우리 중력분 사용하실 거고요. 자, 고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면 된다? 그렇죠. 찬물에다 담가가지고 핏물 제거 겸 해동을 시켜주시면 되더라. 자, 그 다음 달걀 각자 하나씩 나올 거고요. 자, 얘네들도 따로 담아주셔야지 되겠고, 파, 마늘은 6원전에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두부 같은 경우는 으깰 거면 그대로 갖고 와서 바로 눌러가지고 한쪽에 두실 수 있도록. 재료 받은 접시 무슨 접시요? 제출 접시라 그랬어요. 자, 얘네들 또 닦아가지고 한쪽에 치워두신다든지, 또는 내가 그릇이 마땅치가 않았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 그릇을 활용을 하셨다가 나중에 제출할 때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닦아가지고 저는 옆쪽에 치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생선도 또한 시선은 주셔야 돼요. 자르지는 마시고 시선은 주실 건데, 생선을 손질하실 때는요, 어떻게 하시느냐, 가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위 가지고 와서요, 꼬리는 어차피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기니까, 자, 꼬리 지느러미,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누워있는 방향으로 자르려면 잘 안 잘라져요. 반대 방향에서 앞에서 또 깔짝깔짝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안 잘라져요. 안으로 쑥 집어넣어가지고 가볍게 힘을 주시게 되면 지느러미가 잘라지죠. 자, 밑쪽, 아래쪽, 그 다음에 요 앞 지느러미 다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 지느러미, 자, 누워있는 반대 방향에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자대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 날개 지느러미 살짝 세워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날개 지느러미들, 그래서 지느러미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동태는 비닐이 아니고 비늘이에요. 비늘이 있기 때문에 칼을 쓰셔도 되는데 칼 한 번 또 닦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가위 쓸 거니까 가위를 벌려가지고 꼬리 쪽에서부터 위로 쓱 올려주시면 여기에 지금 때 붙은 것 같이 보이시죠? 이게 비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버거워, 그리고 막 손이 시려워, 그럼 살짝 아래에다 두고 여기서 이렇게 긁으시면 돼요. 자, 긁어가지고 꼬리에서부터 머리 쪽으로 해야지 여기서 빗기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자,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해서 비늘을 갖다가 딱 벗기실 수 있도록. 근데 껍질을 벗길 건데 꼭 굳이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는요, 자, 꼬리 쪽에서부터 쭉쭉 올려가지고 껍질을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제거가 안 되면 도마가 지저분해지겠죠. 그럼 우리한테는 뭔 점수가 있어요? 위생점수. 그렇죠. 위생점수. 남들 5점 맞을 때 빵점 맞아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때 딱 벗겨주시고, 자, 얘네들 가위는 한쪽에 두도록 할게요. 둬주시고 씻어주시면 됩니다. 자, 씻어주시고 물 질질 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얘네들 행주, 하얀 행주 같은 거 딱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씻었으니까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닦아가지고 여러분들 감싸두세요. 물이 너무 많아도 우리가 사용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감싸서 한쪽에 놔두시면 되겠죠. 자, 놔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내가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살짝 아래라든지 옆에다가 치워두시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아래에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하셔야 되는 것은 손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주시면 된다? 그렇죠. 파마늘, 깨끗한 순서대로 우리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파마늘 먼저 다져볼게요. 자, 가지고 와서 오늘은 제가 여기 이렇게 늦게 갖고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놔두시고, 계량 컵스푼 이용하시라 그랬어요. 자, 물은 너무 많이 치지 마시고 적당히 쳐주시고 다져주실 수 있도록. 자, 마늘도 다져가지고, 얘네들이 굵어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툭 튀어나와가지고 타거나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곱게 다져주시는 게 좋고요. 자, 또 닦아주시고, 파 가지고 와서 파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져볼게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건 내가 편한 방법을 찾아 쓰시라라는 것이지, 요거 할 땐 이렇게 다져야 되고 저거 할 땐 저렇게 다져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한 걸 항상 골라가지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속대까지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얘네들이 좀 끈적이는 액이 나오기 때문에 뭉쳐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대는 거의 제거를 하고 쓰시기도 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파마늘 다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깨끗한 게 우리 두부가 되겠죠. 두부를 꼭 감싸 놓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러니까 고기 먼저 잡거나 생선 잡아놓고 나중에 또 씻어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 많이 걸리지 않게끔 또 조심하시고. 자, 두부 가지고 와서요. 두부 단단한 부위, 양이 너무 많으면 단단한 부위를 제거를 하시고, 양이 많지 않으면 그냥 으깨시면 돼요. 자, 칼 옆면으로 갖다가 곱게
우리 섭산적을 첫날 해보셨어요. 예, 섭산적하고 육원전, 그 다음에 앞으로 하실 완자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곱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세 번 정도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입자가 고울 수 있게끔 으깨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나서 소금으로, 자, 얘네 키친타올에다 올려주시고, 자, 나는 이 두부 자체가 조금 단단하지 못하고 연두부처럼 부드러웠다. 그런 애들은 물이 잘 안 빠져요. 그랬을 경우에 소금 조금 쳐주시면 물이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근데 오늘은 단단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둘게요. 자, 그 다음에 도마하고 칼 닦아주시고, 자, 이제 우리 할 거라고는 생선하고 육고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먼저 하시는 게 좋을까요? 육고기? 생선이 많이 녹아있는데? 육고기? 자, 육고기를 먼저 하시든 생선을 먼저 하시든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육고기를 먼저 잡으시는 게 맞아요. 채소, 그 다음에 육고기, 그 다음이 생선, 마지막이 닭고기. 그러니까 각음류예요. 닭이 굉장히 식중독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선보다는 육고기를 먼저 가지고 와서 다져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대로 갖고 오시고. 근데 만약에 내가 실수로 생선을 먼저 잡아봤다, 그건 상관없어요. 감점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빨리 하시고 대신 뭐는 하셔야 될까요? 도마를 깨끗이 닦아주시기는 하셔야 되겠죠. 포를 떠도 되고요, 잘게 썰어도 되고요. 저는 요 끝에 살짝 붙어 있게끔 자를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채를 써시면 됩니다. 고기를 써실 땐 힘을 많이 주지 마시고 굴려가지고 조심스럽게 썰어주시면 된다 그랬어요. 빠르게도 안 썰어요. 천천히 써시면 돼요. 자, 그래 놓고 또 옆으로 돌려서 잘게 잘라주시고, 자, 모아주시고, 얘네들이 들러붙으면 어쩌시라고 그랬어요? 물 쳐요? 기름? 아니요. 그 기름을 쳤던 거 우리 섭산적 모양을 잡을 때였고, 자, 고기를 다질 때는 고기에다 물 주지 말고 어디에만? 카레만 물 주시라는 거. 파마늘 다질 때는 파마 아들에 물 뺄 수 있잖아요. 근데 고기에 물을 못 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자, 이거 다져주시고, 그리고 물을 치게 되면 이제 수용성 성분이라고 하는 건 물에 녹는다는 소리예요. 수용성 성분이 녹아나니까 영양소 따지고 보면 물에 녹아가지고 맛도 없어지고 파괴가 된다는 소리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물에다 오래 담그거나 이제 수용성 헤모글로빈이라고 해서 핏물 빼는 건 가능해요. 근데 다지는 것은 입자가 이제 적어지니까 물에 녹아나는 게 굉장히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다진 다음에는 물을 뺀다고 해갖고 물에 담그거나 이런 것들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모아가지고 또 구워야지 되니까. 자, 다지고 나서 내가 잘 다져졌는지는 어떻게 보시면 된다고요? 떼냈을 때 큰 덩어리가 지지 않고 조금씩 나가게 되면 얘네들 잘 다져진 거라 그랬어요. 자, 얘네들 또한도 핏물을 잘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물에 담궈요, 다시. 얘네들은 키친타올 또는 면보 이용하셔가지고 딱 감싸가지고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물기가 잘 빠질 수 있도록 놔주시고, 그 다음에 칼하고 도마를 닦아주셔야지 되겠죠. 자, 칼 닦습니다. 그리고 도마도 닦아주셔야지 되겠죠. 자,
시간이 만약에 없으실 땐 뭐 쓰시면 좋다고요? 위생도마. 위생도마라고 해가지고 도마 하나를 갖고 가시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닦아가지고 한쪽에 딱 빼도록 할 거고요. 생선, 고기 전부 다 따질 때는, 다지거나 뭐 손질을 할 때는 도마에 꼭 물기 없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주셔야 되는 거, 자, 생선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건데, 자, 생선을 잡아주실 때 이제 자리를 잡아봐야지 되겠죠. 자, 생선을 갖고 와서요. 이거 만지고 막 그릇 쌓고요. 생선은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난장을 칠 것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다 벗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잡기가 사나우면 촉감 자체가 원래 좋지 않잖아요. 잡은 상태에서 잡으세요. 잡은 상태에서 잡으시고, 자, 보시게 되면 머리를 이제 자르셔야 되는데, 일자로 자르셔도 되고요. 사선으로 자르셔도 돼요. 근데 저는 사선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배 부분은요, 우리 내장을 감싸고 있던 살이 이렇게 둥글게 생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넓적하게 펴놔도 익히면 확 오그라진다는 소리예요. 필요가 없는 부분이야,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날개 지느러미 기점으로요. 앞에서 자르지 마시고 날개 지느러미 기점으로 그냥 사선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자, 힘을 주시면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안 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흔들어버리면 얘가 난장판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쩐다? 한쪽에서 썰다 안 썰리면 반대쪽으로 썰어서 썰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딱 썰었어요. 자, 이제 대가리는 어찌고 치워버리시면 돼요. 자, 대가리 치워버리고, 대가리 맞습니다.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 그대로 갖고 와서 내장을 파시는데, 내장을 손을 놓고 끄집어 빼도 되고, 나는 징그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가위를 가지고 와서요. 자, 가위로 갖다가 딱 보시면 그냥 막 잘라버리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저는 항문에다 딱 집어둬요. 그러고 나서 쭉쭉 잘라주시면 얘네들이 벌어져요. 자, 벌어지면 가위는 이제 다 썼으니까 한쪽에 두고요. 얘네들 그 상태 그대로 해서 끄집어 빼시면 됩니다. 뭐 알이나 곤이나 이런 것들 뭐 갖고 가실 분들은 챙겨 두셨다가 이제 갖고 가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은 생선 전이니까 다 뺄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빼시다 보면, 자, 내장을 감싸고 있던 이 까만 막 보이신가요? 이 까만 막이 쓴맛이 나요. 쓴맛이 나기 때문에 이걸 다 벗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떼낼 거기 때문에 굳이 벗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 상태로 해가지고 생선은 어쩐다? 생선 생선 손질하실 때는요, 항시 뭘 잘해야 된다? 물기 제거. 물기 제거만 잘해도 50% 진짜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물기 제거를 해봤고요. 자, 물기 제거하신 상태에서 이제 우리 삼장뜨기. 살, 뼈, 살, 세 장이어서 삼장뜨기라고 합니다. 얘네들 물기 다 제거하시고요. 자, 삼장뜨기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이제 뭐 일식제, 횟집에서 쓰는 등 쪽에서 들어가는 걸 오롯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일식 아니잖아요. 이렇게 세 장으로 떠주시는데, 머리부터 뜨는 사람이 있고요. 꼬리부터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 머리부터 안 뜨고 꼬리부터 뜰 거예요. 자, 어떻게 뜨시면 되느냐? 자, 왼손잡이들은 반대쪽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손 기준입니다. 머리가 왼쪽으로 오게 해주세요. 머리가 왼쪽이고 어딜 봐요? 등짝을 보세요. 등짝을 보시고 머리가 왼쪽으로 가게 한 다음에 위에다 올려놓지 말고 아래쪽으로 가지고 오시고, 자, 칼을 잡습니다. 칼을 잡으신 다음에 뒤에서 힘 꽉 줘버리면 뼈가 썰리겠죠. 자, 가볍게 슬슬 들어갔더니 어때요? 그쵸? 뼈가 걸려요. 드득드득 소리가 나요. 그럼 얘를 눕혀요. 눕히고 나서 제가 자동적으로 손을 위로 올렸죠. 왜? 포 뜰 때는 제가 손가락으로 올려요. 왜? 이러고 잡아버리면 힘 많이 들어가니까 손 다쳐버리더라. 그래서 손가락을 살짝 올려가지고 힘을 살짝 빼주시고, 자, 누운 상태에서 손은 일자, 칼도 일자예요. 손이 휘거나 눕거나 서거나 이래버리면 칼도 마찬가지 같은 각도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소리.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버리면 뼈를 긁어버리니까 드득드득거리면서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자, 뼈 위로 위아래로 크게 갑니다. 손은 앞서서 지탱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대로 쭉쭉 갑니다. 자, 앞에 가서 쭉쭉 보시면서 쭉쭉. 근데 힘을 너무 많이 주시면 뼈 밑으로 타버리니까 안 되겠죠. 자, 쭉쭉 가는데 제가 여기서부터는 지금 보면은 칼이 가면서 손은 앞서서 갔죠. 근데 여기 잘 들어보세요. 들리세요? 서걱서걱 소리 들리죠? 갈비뼈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갈비뼈가 걸릴 때는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왜? 나도 모르게 이 손에 힘이 들어가니까 툭 쳐버리면 이 손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시느냐? 이 위를 이제 지그시 눌러주실 거예요. 같이 누르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칼 위를 누르시면서 따라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근데 여기서 막 힘줘갖고 툭
쳐버리면 또 옆 사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히 힘은 적절히 조심하시면서 자 이렇게 해서 한 장이 떠져서 살. 자, 그 다음에 반대쪽 돌려야 되겠죠. 돌리고 나서 이렇게 뭐 물이 많이 나오면 질질 나오면 이거 부서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위아래로 크게 흔들어 주시고 서걱서걱 거리는 부분은 근데 칼이 일자에서 안 나가. 그럼 칼이 안